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 인간적으로? 파리? 아니, 그림이 안 그려져요. 무슨 스쿼드가. 아, 메시까지 여기 가세하면서 전체적으로 라인업 자체가 어지러지합니다 진짜. 와, 정말 미친 스쿼드인데. 아니, 팀을 한 2개 이상 꾸려가지고 대회를 나가도 웬만한 것만 우승하고 모르겠어요. 선수 없는 팀들이 좀 보면 뭐라 하지 않겠어요 진짜? 아니, 파리 혼자 축구해? 어떻게 선수를 이렇게 싹쓸이가 막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파리의 전체적으로 지금 선수 구성이 개개인의 능력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름값 자체가. 자, 근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거 감당이 될까? 포체티노 감독이. 선수가 뭐 많으면 좋긴 하지만 너무 많아도 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게 감당이 될까? 포체티노 감독.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고 보면 포체티노 감독의 축구 인생도 중간이 없네요. 적당히가 없어요. 네. 막 확 많거나 확 없거나 냉온탕을 그냥 오가는 느낌인데, 토트넘 감독 시절에는 선수 없다고 막 해가지고 막 쥐어짜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챔피언스리그 막 올라가는 과정에서 막 내가 해냈어 막 이런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파리로 왔더니 갑자기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메시까지 여기다 영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너무 많아서, 야, 이제는 못하면 다 내 책임인데 어떡하지? 이제 책임 어디 돌릴 데도 없고 온전히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막 하는. 자, 정말 이제는 포체티노 감독의 그만 남았다. 어떡하지 진짜. 이거 부담감이 너무 커진 것 같은데, 생각 너무 넘쳐버린 것 같아요. 아니, 이제 파리가 멤버가, 스쿼드가 와 진짜 미쳤는데요. 기존 멤버도 정말 좋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번 여름에 메시 데려왔죠, 돈나룸마 데려왔죠, 세리오 라모스 데려왔죠, 바이날듬 데려왔죠, 하키미까지. 네. 공격수, 미드필더, 센터백, 골키퍼, 풀백까지 다 데려온 거. 이러면 골격 다 데려온 겁니다. 중심축을 싹 데려왔는데 기존 선수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예. 공격 라인만 한번 볼까요? 공격 라인만. 메시 있죠, 네이마르, 음바페, 이카르디, 디마리아, 사라비아 등등등등등등. 네. 어떻게 해야 되지? 6명을 공격수를 넣어가지고 막 해야 될까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지금 스쿼드를 구축하게 된 겁니다. 이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 물론 뭐 감독 입장에서야 뭐 능력 있는 개개인들이 많으면 좋죠. 네. 그런데 이게 이 선수들을, 이게 축구는 결국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어떤 팀을 꾸려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야 그게 확 시너지를 폭발할 수 있는데, 이제 남은 거는 오로지 온전히 포체티노 감독의 목만 남은 겁니다. 어떻게 이 선수들을 구성을 할 것이냐, 어떻게 조화를 이룰 때 폭발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남은 건데, 이게 다들 이 한가닥 하는 선수들 아니에요. 다들 자기 애가 강합니다. 나르시시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삐끗한다면, 자기가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다는 느낌, 자기가 조금 기회가 좀 적게 온다는 느낌이 있다면 바로 갈등, 불화 이런 게 터질 수 있는 리스크가 사실 있어요. 이럴 때는 그래서 뭐 전술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을 관리 감독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포체티노 감독이 뭐 좋은 감독이긴 하는데 이 정도 급의 선수들 이렇게 많이 쫙 이렇게 보유하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을까? 그런 캐파가 될까?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죠. 사실 이 정도의 선수 구성이라고 한다면 퍼거슨 감독 같은 진짜 경험 많고 막 조물락조물락하는 이런 감독들이 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 실험대에 올라간 거죠. 포체티노 감독도 자기 인생 축구 감독 커리어에 여기서 딱 해서 팍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 정도 레벨에서의 감독이구나, 이런 딱 그 갈림길이기 때문에 포체티노 감독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 정도 멤버 갖고 웬만한 우승하면 다 당연시 할 텐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하는 거지. 그거 누가 못해. 그 정도 멤버 갖고 심적 부담을 어떻게 또 깨트리느냐도 감독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성해서 갈 거냐 좀 우리가 예측해 봐야 되는데, 크게는 아마 이원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리그왕과 챔피언스 리그를 좀 다른 멤버로 어느 정도는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멤버가 이 정도인데 리그왕에서 우승 차지한다고 와 이러진 않을 거예요. 물론 지난 시즌 준우승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시까지 가서 했는데 야 우리 다시 리그왕 우승해서 잘했네, 아니죠. 챔피언스 리그를 한 번도 파리가 우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해야 돼요. 또 실질적으로 리그왕은 뭐 몇몇 팀들은 사실 좀 힘을 좀 약간 넣어야 될 팀도 있겠지만, 웬만한 팀들은 사실 어느 정도의 멤버들만 나가도 잡을 만한 팀들이 많아요.
그러면 리그왕에서는 살짝 힘을 좀 빼고 대신에 챔피언스 리그에는 좀 더 주력급들을 투입하는 이런 로테를 돌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원화해서 시즌을 좀 가져갈 겁니다. 이런 힘의 배분. 이게 아마 큰 그림이지 않을까 좀 보이고요. 새 시즌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포메이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프랑스 리그왕은요 지난 주말에 개막을 했습니다. 새 시즌. 그래서 파리도 투르와와 원정으로 첫 경기를 좀 치렀는데 리그왕 2대1로 이겼습니다. 하키미하고 이카르디가 이제 골을 넣었는데, 요 경기에서 파리는 4-4-2를 썼어요. 최전방 투톱은 음바페와 이카르디가 섰고요. 미드필더는 드락슬러, 다닐로 페레이라, 안데레레라, 바이날둠 섰고요. 수비는 디알로, 킴펜베, 케러, 하키미, 나바스가 섰습니다. 물론 이게 멤버가 다가 아니죠. 뭐 지금 세리오 라모스는 부상 때문에 시즌 초반에 조금 결장한다는 건데, 나머지 뭐 공격 쪽에 뭐 이번에 새로 들어간 메시라든지 네이마르, 디마리아, 골키퍼의 돈나룸마, 기타 등등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지금 뭐 이적 과정에 대한 문제, 아니면은 지난번 여름에 뭐 유로라든지 코파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일정이 좀 밀리면서 아직 이 경기에는 투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완전체, 이건 절반 정도 뛰었다고 봐야 되나? 그것도 아닐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깁니다, 파리가. 자, 그럼 지난 시즌 파리는 어땠냐, 이것도 좀 살짝만 보자면, 지난 시즌 파리는 4-3-3 혹은 4-2-3-2를 좀 섰는데, 공격 쪽에는 에버튼에서 임대해왔던 모이스킨, 그다음에 음바페, 네이마르, 뭐 디마리아, 사라비아 이런 선수들이 좀 뛰었었고요. 허리 쪽에도 베라티, 파레데스, 뭐 에레라, 게이에, 드락슬러 이런 선수들이 좀 섰고요. 멤버 진짜 많아요. 수비 쪽도 센터백에는 뭐 킴벤베라든지 마르키뉴스도 있고, 좌우에는 사실 양쪽 풀백이 좀 고민이었죠. 뭐 왼쪽에는 바커라든지 크루자바, 오른쪽에는 플로렌치하고 다그바 썼는데, 바커하고 지금 플로렌치는 팀을 떠났습니다. 골키퍼는 이제 나바스. 사실 이 멤버들도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 이제 더 들어온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선수들이. 자, 그러면 새 시즌은 어떻게 갈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일단 크게 4가지의 형태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본 옵션은 4-3-3, 이게 좀 주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거는 새로 가세한 메시가 포함되는, 물론 메시는 다 포함되긴 하는데 메시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이지 않을까 좀 보이는데, 4-3-3으로 섰을 때 기본적으로 최전방을 음바페를 원톱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왼쪽에 네이마르, 오른쪽에 메시가 쓰는 형태죠. 그리고 허리 쪽에는 뭐 베라티라든지 에레라, 바이날둠, 뭐 에레라, 게예 뭐 이쪽도 쓸 수 있고요. 수비 쪽은 크루자와 마르키뉴스, 라모스, 하키미, 돈나룸마, 크루자 자리는 뭐 베르나트도 쓸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핵심은 음바페와 네이마르, 메시 요 3톱 라인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요거는 네이마르하고 메시가 예전에 바르셀로나에서 함께 뛰었던 적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16, 17 시즌이 마지막으로 함께 뛰고 넘어왔었는데, 네이마르가 요때가 그 진짜 폭발적인 또 바르셀로나의 공격 라인이었는데, 기억 다 하실 텐데, 남미의 3대장들 루이 수아레스, 네이마르, 메시, 네, 진짜 그 MSN이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했던 그겁니다. 그거랑 굉장히 좀 비슷한 형태죠. 네, 그러니까 루이 수아레스 자리에 음바페만 들어가고 네이마르와 메시는 그대로 들어가는 요 4-3-3. 그러면 이번에는 뭐 M&M 이런 느낌 들 것 같아요. 음바페, 네이마르, 메시, M&M 요 라인들이 쓰는 요 4-3-3이 기본적인 형태이면서도 가장 좀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4-2-3-1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디마리아를 좀 더 활용을 한다면 음바페 놔두고, 그다음에 네이마르, 메시는 좌우 쪽에 놔두는데 세컨으로 디마리아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메시를 세컨으로 놔두고 디마리아를 오른쪽으로 넣을 수 있어요. 이건 뭐 바꿔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형태에 따라서 충분히 가정하고. 그러면 이제 허리 쪽에는 베라티하고 이 바이날둠 둘을 세워놓고 뭐 수비는 그대로 좀 유지할 수 있는 형태. 요 4-2-3-1도 쓸 수 있다. 좀 더 공격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 3백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백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는 사실 하키미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는 건데, 하키미는 굉장히 공격적인 풀백이에요. 그러면서 3백을 섰을 때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 공격을 많이 약간 자유롭게 공격을 하는 윙백으로 오른쪽으로 갖다 놓을 때 하키미가 3백에서 굉장히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하키미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메시가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있지만 약간 안쪽으로 접고 들어와서 더 프리하게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형태.
하키미가 상대 수비를 좀 분산시켜주면 메시가 들어와서 또 공격을 하는, 이것도 저는 이 3백 괜찮다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음바페, 네이마르, 메시 쓰고요. 양쪽 윙백에 베르나트와 하키미를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리 쪽에 마이날둠과 베라티, 그 다음에 백스리에는 킴펜베, 세리오 라모스, 마르키뉴스, 돈나룸마. 저는 요것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쓸 수 있다. 메시와 하키미 라인, 야, 요거는 한번 상상하더라도 아주 위협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의 네 번째 형태는 뭐가 있냐면, 마르키뉴스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약간 변칙적으로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3백하고의 느낌도 좀 비슷한 건데, 음바페, 네이마르, 메시, 그다음에 바이날둠과 베라티를 역삼각 형태의 위로 두고 약간 아래 수비형 미드필더 홀딩에 마르키뉴스를 약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오 라모스와 킴벤베를 센터백으로 두고 좌우에 베르나트와 하키미, 골키퍼는 돈나룸마를 두는 건데, 마르키뉴스는 사실 그 뭐 수비형 미드필더도 가능하거든요. 센터백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했던 백스리에서 실제로 내려와서 라볼피아나처럼 마르키뉴스 내려오게 되면 백스리긴 하는데, 마르키뉴스가 상대에 따라서는 굳이 뭐 수비의 숫자를 그렇게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변칙적으로 수비할 때, 빌드업할 때, 공격 전개할 때는 마르키뉴스 위아래의 전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마르키뉴스를 약간 수미 쪽으로 놓는, 그래서 라볼피아나 전술을 활용하는 마르키뉴스 수비형 미드필더 형태의 4-3-3 역삼각 형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뭘 쓰던지 간에 와, 진짜 멤버 좋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선수 말고도 멤버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진짜 결과적으로 성패는 챔피언스리가 될 텐데, 최근 두 번에, 지난번에는 4강, 그 전에는 결승이었죠. 우승을 한 적이 없는데, 이 멤버가 가지면 진짜 우승을 하긴 해야 되겠죠. 이거 봐요, 이런 말 나오니까 포체티노 감독이 부담이라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난 몰라요.